김명준 라파엘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눈, 행복한 삶, 우리 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눈 질환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근시, 이렇게 4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눈이 이런 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때 렌즈 부분도 있고 필름 부분도 있고,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정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실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 렌즈가 이런 식으로 유리창이 때가 묻은 것처럼 바뀌는 거를 이제 백내장이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 눈 안에서 보면 깨끗해야 되는 렌즈가 이런 식으로 하얗게 또는 혼탁이 아주 진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백내장이라고 이제 의사들이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면 이제 굴절 검사라고 해서 어떤 이제 가운데 빨간색 집이 보이는 검사 같은 거를 가시면 항상 하실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깨끗한 집 이미지가 보인다고 하면 백내장이 생긴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앞에 말씀드렸던 유리창에 때가 묻은 그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이제 보게 되면 물체가 다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백내장은 이제 그런 이제 선명도가 떨어지는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리창은 때가 생기면 닦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닦이지 않는 때라고 하면 유리창을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는 유리창에 있는 때를 닦아낼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유리창 자체를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안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때가 더 많이 생기지 말라고 좀 지연시키는, 늦추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미 생겨 있는 때는 없앨 수는 없어서 이런 수술을 이용해서 이제 혼탁이 생긴 렌즈를 초음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사람이 만든 렌즈를 눈 안에 교체해 넣는 걸 백내장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저는 이제 때만 없애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렌즈이기 때문에 그것만 없애게 되면 보는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카메라에 렌즈가 없는 그런 카메라랑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데, 요즘은 안경점에 가면 일반 안경알도 있고, 난시가 있는 분들은 난시용 안경알도 있고, 가까운 게 안 보이는 분들은 다초점, 노안용 안경알도 있는 것처럼 저 눈 안에 넣는 렌즈 종류가 아주 다양해져서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됐을 때 의사들이 렌즈 종류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렌즈를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좀 달라진다. 수술 전에 이렇게 혼탁이 생긴 렌즈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만든 렌즈로 교체하는 게 이게 백내장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금연과 음주, 그다음에 안구 보호는 우리가 이제 사시면서 어떤 이물이 튀거나 이런 외상, 다치거나 하는 거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위험한 작업을 하실 때는 보안경 같은 걸 끼는 게 중요하다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정기검진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더 나빠지는 거를 뭐 약을 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놨고요. 이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우리나라 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긴 하지만, 외출하실 때 해가 있는 곳에 가실 때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황반변성,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는 질환인데, 황반변성은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눈으로 보면 앞에 수정체는 렌즈고 뒤에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카메라 필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름은 우리 눈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사진을 찍어서 눈 안에 필름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볼 때 가장 가운데가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라서 전체 신경은 다 망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중에 정 가운데 제일 이제 센터 중심 부분을
황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상적인 모양은 안테나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 있는데 황반 변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신경 부분이 손상이 돼서 두께가 감소되는 그런 황반 변성도 있고, 물이 차서 붓기가 생겨서 물체가 똑바로 보이지 않게 되는 황반 변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질환을 CT나 MRI 같은 걸로 확인하듯이 요즘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저런 신경층을 CT나 이런 것처럼 방사선을 쓰는 건 아닌데 빛을 통해서 옆에 면을 분석해서 물이 차 있는지, 어디 신경이 죽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검사고, 이런 검사상에서 보시면 깨끗한 정상적인 모양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물질이 차 있거나 붓기가 생겼거나 부었거나 이런 변화가 생긴 걸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어서 이제 100% 예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게 되고, 망막 밑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제 혈관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이 위험도를 2에서 4배 증가시키기 때문에 많은 질환이 그렇지만 흡연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자외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이제 전신 질환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근시도 역시나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집 이미지에서 이 중심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찌그러져 있는 거를 관찰하실 수 있는데, 심해지면 이렇게 아예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황반 변성이 심해질수록 중심 부분에 왜곡이 생기고, 심해지면 아예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에 증상이 이렇게 심해졌을 때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한번 악화되면 우리 몸의 신경은 회복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아주 많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환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눈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공이 있는데 압력이 없으면 공이 찌그러지는 것처럼 눈도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압력을 수십 년간 받다 보면 신경이 압력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녹내장의 경우에 압력이 높아서 발생한다는 거는 요즘 많이 아시고 계신데, 실제로는 압력이 높지 않아도 그 압력을 수십 년을 받다 보면 약한 신경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압력을 재면 정상적인 범위인데 이미 녹내장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녹내장 때문에 잘 안 보인 부분이 생겼다고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이게 녹내장이 진행을 하게 되면 점점 안 보이는 부분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 부분까지 이제 가리게 되면 시력도 떨어지고 잘 안 보이시게 되는데, 이 부분만 녹내장에 의해서 손상이 생긴 분들 경우에는 역시나 증상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녹내장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신경의 손상이라서 초기에는 별다른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없지만 아주 많이 심해지면 중심 시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데,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는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 자세의 경우에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너무 오래 하거나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행동은 압력을 높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현재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식단의 경우에는 항산화 식품과 고지방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고,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 및 음주도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고, 모든 항목에 제가 마지막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기 녹내장의 경우에는 전혀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이 진행해서 중심을 가려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미 그 손상된 범위에서 좋아지는 쪽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정기 검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이 최근에 연구에서는 근시, 우리 이제 안경을 끼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런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아주 어린 소아의 경우에서부터 최근에 안과 의사들은 근시를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원인입니다. 렌즈가 빛을 신경에 맺혀주지 못하고 신경보다 앞쪽에 빛이 형성되면 물체를 당겨야지만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근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반대로 원시는 빛이 신경보다 뒤쪽에 형성돼서 물체를 더 멀리 해야지만 보이는 거를 원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나 근거리를 보는 활동이 워낙 많아져서 근시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고도근시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이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는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병원에 오는 이제 어린이들 경우에는 이런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일단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겁니다. 외출 및 자연광에 노출되는 게 근시를 억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현재 알려져 있고 하루 90분 이상 야외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는 저농도 아트로핀이라고 해서 자기 전에 넣는 약, 안약이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드립 렌즈라고 해서 밤에 착용하는 렌즈 종류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도 근시 억제 기능을 추가한 소프트 렌즈도 나오고 심지어 안경 알에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근시를 억제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안경알들이 나옵니다. 이제 100% 방법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시가 진행한 친구들을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진 않고 약을 사용하거나 했는데도 근시가 진행되면 다른 방법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런 근시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고 그다음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좀 깊은 내용을 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죄송한데 그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